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면을 다시 보면요. 황대헌 선수가 2명의 중국 선수를 앞지르는 순간 다른 선수들과 충돌이 없었음에도 심판은 레인 변경 반칙이라며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단은 규정상 다른 선수와 충돌이 없을 경우 레인 변경 추월 자체가 반칙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준서 선수의 경기도 보면요. 바짝 붙어있던 헝가리 선수가 넘어지면서 중국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심판은 이 선수가 무리하게 진로를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세히 보면 중국 선수가 헝가리 선수를 건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당 실격 판정에 연일 눈뜨고 코베이징, 중국 추월하면 무조건 실격이란 표현들이 나오면서 반중 정서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분노에 저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중국 체육당국이 또 중국 당국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더 나아가 불법 침범 중국어선은 격침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윤석열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를 공유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베이징 올림픽으로 불거진 반중 정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첫 주제는 대선 변수, 코베이징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이성대 기자가 이제 눈뜨고 코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꾸 우리가 메달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불공정 심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뭐 쇼트트랙 스포츠 경기 규칙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심판진들이나 우리 체육회에서 판단하건대 저것은 심각한 규칙 위반이 아니다. 허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분명하게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스포츠 경기에나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게 좀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최국에 조금 좀 유리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또 상례라고는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가 뭐 신체를 건드렸다거나 충돌했다거나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와 같은 판정을 해가지고 결국 1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격패한 것 아닙니까? 또 2위로 들어왔는데 또 그랬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좀 무리하게 주최국으로서의 어드밴티지를 누리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지구촌 축제가 아니라 중국체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또 스포츠맨 정신, 스포츠맨십 이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언론이나 우리 선수단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은 주최 측에 약간의 이런 홈 어드밴티지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 영국 언론, 일본 언론, 모든 세계 언론들이 있을 수 없는 이런 판정이다라고는 지금 결과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 선수 한 사람이 인생을 걸고 운동선수는 이 순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면 공정한 룰과 젊은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올림픽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가? 저는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면은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서기장이 종신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도 바꿔가지고 3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놨는데 바로 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3연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뽕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제전을 열어가지고 중국의 많은 메달을 따고 또 그것이 중화민족의 꿈꾸는 또 현실되어 있는 이 연임에 대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정치가 스포츠 영역까지 정말 공정해야 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이 스포츠의 영역까지 중국의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치가 일정한 기간 단임이나 아니면 연임으로서 끝나는 민주국가였다고 한다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거고, 또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그러한 독재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겁니다. 옛날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이번은 굉장히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항의가 아니고 전 세계의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실 지금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중국 정부가 이걸 노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오는 반중 정서까지도 노려서 예전에 일본에서도 종종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결속을 더 다지고 시진핑이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리더십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그건 좀 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국가 위상을 드높이려고 하고 그것으로서 또 정권의 어떤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사실 뭐 모든 국가들이 다른, 이런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 하죠. 네, 그런 걸 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억지로 고의적으로 이런 편파 판정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반중 정서를 일으켜서 내 국민들을 단합시킨다라고 하는 건 과도한 해석 같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건 과도하다. 예. 일단 지금 정치가 성일종 의원님 주장은 정치가 스포츠 영역에 들어갔다. 그런 분위기가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희가 이제 따져볼 게 대선이 28일 남았기 때문에 스포츠가 또 이제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일단 유력 대선 후보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도 들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또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격침해 버려야 된다라고 했고 이거 이제 다른 내용에서 서해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서가 좀 들어가서 표현이 격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본인이 30대 때 들게 됐던 발해를 꿈꾸며라는 글을 올리고 고구려와 발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반중 정서를 좀 이용하려 하는 거 아니냐. 두 후보가. 뭐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반중 정서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권의 친중 정책이나 친중 정서가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이라고는 말이 나왔잖아요. 나는 민주당을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옛날에 효선이와 미선이의 사건이 있었을 때 반미 정서를 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대선에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반중 정서든 반미 정서든 우리 국가에는 유리할 게 없어요. 어느 쪽도 호의적으로 가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친중으로 흐른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일본의 17년도에 니카이 간사장이면 일본의 굉장히 실력자예요. 이 사절단을 끌고 중국에 갔습니다. 시진핑이가 의자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앉았었거든요. 근데 19년도 우리 정의용 특사가 그 니카이 간사장도 특사였거든요. 우리 정의용 특사도 대통령을 대리해서 간 거예요. 갔었을 때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역자로 앉았거든요. 이건 조공과 책봉으로 보는 관계예요. 홍콩의 행정장관이 가서 시진핑한테 보고할 때 기역자로 앉습니다. 우리 특사를 그렇게 앉았어요.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앉힌 거예요. 이거를 과연 국민이 용납할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두 번째, 대통령께서 중국을 또 하시겠어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 스포츠를 정치에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국익을 고려한 균형 외교를 한 것이지요. 일부러 반중할 일도 없지만 일부러 친중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국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중국과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중국에게 할 말은 분명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친중이다, 반중이다, 외교에 그런 게 있을 수 없지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친미적이고 반중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좀 그게 우려스러워요. 오히려 그야말로 사안에 따라서 국익을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점은
2002년도 대선 당시에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촛불 집회를 연 것이지 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먼저 벌인 게 아닙니다. 반미 정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마치도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민주당이 그런 반미 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무슨 촛불 집회를 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격식과 형식으로 다 대등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에 방문하셨었을 때 기자단들, 언론인도 함께 갔지요. 대통령을 수행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 수행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격에 맞는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 이 선을 쳐놨는데 아마 그게 큰 카메라도 메고 무겁고 그러니까 잠깐 라인을 좀 밟을 수도 있지요. 그때 우리 언론인을 중국의 공안이 때려가지고 이 얼굴뼈가 함몰이 됐었잖아요. 들어와서 수술을 했잖아요. 과연 그 당시에 우리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했으며, 과연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했었을 때 우리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맞았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격에 맞지 않는 정확하게 항의했죠. 아니, 항의하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치 대한민국인 말이지요.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조금과 책봉 관계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플로리다에서 그 회담을 할 때도 안동 도후부가 평양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한반도는 본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 국가이고 중국하고 전혀 틀린 문화와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지. 그거에 반대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볼 것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포토라인을 넘어간 우리 언론인에 대해서 중국 공안이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촉구하고 또 사과도 받아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것은 문화적인 차이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언론인을 그렇게 폭행하고 경찰이 이럴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은 독재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공안의 권한이 상당히 세고 그런 점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짓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 사실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 외국 언론 기자가 생방송 연결하는데 완장창 공안이 끌고 간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들 사회의 문화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공안들의 행태도 전혀 다릅니다. 그럼 사회적 특수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인데 그 점은 중국이 그렇다고 자기네들의 특수한 점이니까 인정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춰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하고 격침해 버려야. 물론 요즘 이제 스포츠 때문에 동계올림픽 때 반중 정서가 있는 건 알지만 이 표현은 좀 너무 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본 뜻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중국의 불법 어로 어선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오래전부터 누차 천명해 왔던 입장입니다.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면서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불응하면 납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납포하면 송환시켜주는데 벌금을 받고 이러지 말고 인도네시아는 그 폐선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폐선입니까? 아니면 격침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격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잘못 나왔을 수가 있는데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 있는 불법 조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이다 그러면 배에 있는 선원들은 빼고 그러니까 배는 못 가져가게 그냥 격침을 침몰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강경한 원칙을 얘기했던 거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참 이런 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가. 격침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선박이에요. 민간 선박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승선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제압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격침을하자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센 말을 쓰시다가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반중정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중국의 동해안이잖아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에 지금 천여 발에 가까운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하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미사일 방어 체계고 사드 체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침입하거나 미사일 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자기 국익에 유리하면은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격침이라고 하는 써서는 안 될 말을 쓰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 전쟁광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정말로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는 방위 체계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격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잘못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국내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까? 북한을 겨냥했죠. 그런데 우리 방금 성일종 의원님 말씀은 그러나 중국 동북 해상에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이 수천 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드가 그런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고 북한을 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에 천여 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그 미사일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사드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미사일이 날라올 때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는 방어용 미사일에 대해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사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분명히 목표가 북한의 미사일이고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일본에 대한 방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변국의 방어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국가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심적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무기체계의 구성이고 방어체계의 구성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시에는 인근 주변 국가로도 국가는 늘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의 수에도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응하지만 중국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근 국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는 그러한 물론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국가는 항상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 전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뭐 북한만을 상대할 문제는 아니고 주변국을 다 잠재적으로 어떻게 위협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맞지요. 지금 또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만 이 중국의 행태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다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공정을 통해서 단어도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어도. 김치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김치도. 한복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사공정과 문화의 공정을 통해서 중국화를 한다면 이건 내 땅이다. 그 얘기예요. 한반도 내 땅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앞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청년 때 윤석열이 즐겨 듣던 바래를 꿈꾸며 서태지 씨의 노래죠. 근데 이 노래는 사실은 제목은 바래를 꿈꾸며지만 이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돼야 된다. 뭐 전 인류가 살고 죽고 뭐 전쟁 반전 노래거든요. 그래서 4.7 남북 정상회담 때 쓰이기도 했고요. 근데 또 선제 타격론을 강조한 것과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선제 타격론이 맞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 그 작게에 이 정부에서 만드는 작전 계획이 있잖아요. 전시작전 계획이. 거기에 선제 타격이 다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핵을 탑재해서 미사일 쏠 징후가 보여요. 그럼 그건 맞을 겁니까? 우리가 먼저 때려야지요.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맞지만 대선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선제 타격론이 있긴 하지만 그걸 대선 후보가 강조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불안감 조성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적한 바가 저는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상황적 변화가 왔었을 때 대답하신 걸 건데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국가관을 갖고 있으며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력이 있는지를 국민께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징후가 있거나 우리 국민에 대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예. 핵이 대한민국에 떨어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제 타격을 해서 응징을 하고 핵이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오지 예. 못하도록 막아내야지요. 그것은 아주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군사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죠. 그리고 군사적 옵션으로는 그런 것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 지도자가 또 대통령 후보가 함부로 입 밖에 낸다. 그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신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군사적인 옵션으로 선택할 일이지 입 밖에 발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고 그것이 정당했다고 자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입 밖에 그런 것이 않으면. 한중 간의 외교적 관계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까지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제 타격이 왜 한중 북한 관계가 간에. 문제가 있죠? 아니 그 사드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서. 그러면 입에 꺼내지 남북 간에. 않고 정치적으로 잘 키핑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을 탑재해서 위급한 상황에 와서 우리 땅에 핵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왔었을 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윤석열 후보도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하시잖아요. 그리고 비핵화가 선결과제라고 하는 점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비핵화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없애도록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 임무지. 기자가 핵을 탑재해서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선제 타격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국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DJ께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그랬어요. 그거 하면 다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책임집니까? 못 지잖아요. 그 사이에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핵을 고도화해가지고 이제 소형핵까지 만들어서 미국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위험적 상황이 왔었을 때 만약에 진 의원님이 대권 후보라고 그러면 그 질문 받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호한 의지를 보일 때 적이 그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바라보면서 기가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한테는 안 되겠구나라고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를 않으면 북한은 그대로 아마 호락호락 생각하고 대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너무 이제 끊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핵 문제가 199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뒤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착수 단계까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북한의 사유로 또 미국의 사유로 또 우리의 사유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 사이에 대북 비핵화 정책의 노선과 방법을 달리하는 정권이 또 10년간 또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두 손 가만히 놓고 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북한은 무기를 개발해 왔고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왔잖아요. 잠시만요. 이제 대부분 이 사드 핵무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다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잠깐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국의 이 불공정한 심판, 특히 황대현 선수 관련돼서 방탄소년단,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RM이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왜 혹시 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한 거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방탄소년단의 공식 계정에 대해서 좀 나쁜 그런 뭐 구토라고 했습니다. 댓글 테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방탄소년단 아미가 또 나서서 이 댓글 테러를 저렇게 보라색 하트로 막았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제작진 중에 있는 아미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아미는 전 세계가 이교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번 낮에 대응하고 밤에는 또 유럽과 미국에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이지요. 방탄소년단의
중국의 입국이나 공연을 막는 게 중국이에요. 우리의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나라는 다 자유롭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한류, 세계 1등대에 있는 예. 한류에 아마 이 문화적인 우월성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청년들의 힘이 들어가니까 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뭐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이렇게 이제 감정들이 서로 사나워져 가지고 양국의 청년들까지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예. 빨리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대한체육회나 올림픽위원회가 국제 스포츠 재판소인가요? 중재재판소. 예, 거기에 제소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기에 빨리 정리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이 악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그렇게 부당한 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인터뷰한 것을 잠깐 보니까 오히려 좀 선수들은 좀 웃는 모습이고 다 털고 다음 경기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오히려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도 그렇게 응원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